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400번째 컨텐츠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일단 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도금과 뜻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우리가 저작이라고 읽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말이죠. 하지만 요즘 최근에 상당히 자주 쓰이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명사로서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다의 뜻입니다. 주로 우리는 이빨로 음식을 부수다 의 뜻으로 그런 용법으로 자주 쓰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씹을 저자입니다. 1급 배정 한자이고요. 아주 자주 쓰이지는 않고 이 저작 빼고는 거의 쓸 일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씹을 저자가 장음이니까 저작으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국어사전에는 그냥 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갑골문 근무는 없고 소전체만 있습니다. 당연히 입과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이 부수가 될 것이고 이것은 아마 음을 나타낸다. 또 차자이니까요. 라고 허시는 설명할 것 같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씹을 저자의 경우에 허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음식을 입에 머금고 맛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입구자의 뜻을 따르고 또 차자는 음을 나타낸다. 역시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머금을 함자이죠. 입에 머금고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씹어야겠죠. 씹어야 안에 있는 내용물들의 맛을 제대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씹을 저자가 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허시는 이것을 맛을 보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고 많은 글자 중에 이 또 차자를 썼느냐? 저는 이 또 차자에 고기 육자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차자에는 비석의 뜻도 있지만 도마의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마 조자를 이렇게 쓰죠. 마땅 의자, 오를 의자 역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사를 지낼 때 안쪽에 쓰고 있는 이 고기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씹을 저자는 고기를 씹다의 뜻은 아닐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씹을 작자입니다. 실제로 허신의 설문의자에는 아래쪽에 있는 씹을 작자의 이체자가 실려 있습니다만 씹을 작자의 이 오른쪽에 이 벼슬 작의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술자를 나타낸다. 그런데 새의 모양을 닮은 술자이기 때문에 이 새 추자가 들어갔다. 둘이 서로 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신의 설문의자를 보면 깨물다의 뜻이다. 먹을 초, 새소리 추자인데 씹을 작자도 이치자로 나와 있습니다. 입구자의 뜻을 따르고 지금 이 얘기예요. 새 추자는 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씹을 작자의 경우에는 이 술잔 작자, 벼슬 작자의 뜻을 따르게 되었다. 벼슬 작자는 술잔의 뜻도 있고요. 이게 참새의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새와 관련되어 있는 모습이죠. 모양이 새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면 허신이 얘기하고는 이 글자이든 아니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씹을 작자이든 모두 다 술잔 혹은 술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두 글자는 조금 명확해질 수 있겠죠. 자, 둘 다 1급 배정 한자입니다. 씹을 저이고요. 씹을 작자입니다. 허신이 이야기한 대로 이 또 차자가 음을 나타내고 이 벼슬 작자가 음을 나타낸다고 해도 당연히 물론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는 씹을 저자의 도마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고기, 그 다음에 이 씹을 작자 옆에 있는 벼슬 작자는 술잔의 의미가 갖고 있기 때문에 술 해서 고기와 술은 어떻게든 음미를 하는 혹은 음미를 해야 더욱 맛이 있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이 글자가 쓰이지 않았을까라고 감히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간단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획이죠. 자, 칩을 작자 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21획입니다. 참고로 이 씹을 저자에는 남을 욕하고 험담하다의 뜻도 있는데 비난하다. 이게 우리 속어의 씹다와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씹는다는 동작에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죠? 누구를 험담하다의 속어가 우리 있죠. 자, 저작 보겠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다. 원래는 음미하다의 뜻이 강했지만 지금은 씹는 것에 더욱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개구리를 삼키면 뱀의 면밀한 저작, 끔찍한 탐식의 광경이 나를 소름 끼치게 했다. 예문이 있었고요. 저작에 관련한 단어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저작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음식을 씹는 작용을 맡은 근육이다. 저작국이라는 것도 있네요. 메뚜기 잠자리 따위의 곤충과 같이 아래 위 턱이 단단하여 먹이를 씹어먹기에 알맞은 님. 이렇게 씹는 것이죠. 메뚜기 잠자리의 어떤 입의 구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것이 이거죠. 저작운동. 의학 용어입니다. 입안에서 음식물을 씹어서 잘게 부수는 운동이다. 소화액과 접촉하여 면적을 크게 하고 타액과 잘 섞이게 하여 소화관에서의 소화 흡수를 돕는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씹는 것뿐만 아니라 맛도 보고 안쪽에 입에서 머금으면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비슷한 말은 씹기 운동이 있고요. 영어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masticatory movement라고 얘기하죠. 이 masticate라는 것이 씹다라는 뜻의 조금 라틴어 계열의 고급 단어입니다. 씹다는 원래 chew 하나로 충분한데 이건 그냥 순수한 구어체 말이고요. 문어체로는 masticate, mastication 정도로 저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도 문어체가 있다면 우리의 문어체와 같은 급으로 맞추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작이라는 단어가 옛부터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 영어 단어에 해당하는 어떤 표현으로 최근에 적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우리나라 저작이고요. 중국에서는 쥐쥐에라고 합니다. 거의 같은 글자, 비슷한 발음이죠. 일본어도 비슷합니다. 소샤크, 한자 똑같고 발음도 저작과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hew가 씹다이지만 masticate이라고 하면 이건 저작하다, 씹다의 좀 고상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 저작, 중국어 쥐쥐에, 일본어 소샤크, 한중일 삼국이 같은 표현, 같은 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저작이 14건이 검색이 되는데 그냥 씹다도 있지만 문장이나 이런 것을 이해하고 음미하다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저작 표현 나오고요. 그다음에 광복 이후에도 저작, 지금도 저작이라는 표현은 꾸준히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저작 운동의 표현으로 가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400번째 컨텐츠는요. 씹을 저, 씹을 작이 결합한 저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씹을 저자의 저작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함이 많았는데 이 저자가 고기, 작이 술과 만약 관련이 있다면 이거는 꽤나 재미있는 발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다양하게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콘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한자어 400번 저작에 대한 설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